안녕하세요. 이제 7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르콘 프로젝트의 2011년도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했던 연구들, 다음에 실행했던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난 이야기까지 해서 저희가 조직 미학이나 아니면 예술 기반 경영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게 실행에 반영했던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2010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관심이 있었던 거는 단순히 문화예술 교육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이 업무 공간을 바꾸고 있는 거랑 조직 문화화를 바꾸고 있는 쪽에서의 어떤 그거와 결합된 아르콘 프로젝트들을 많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연구, 지금 설명드릴 창의 환경이나 업무 공간에 대한 연구랑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조직을 변하는 노력들이 인재 양성이나 인력 개발 차원에서의 교육뿐만은 아닌, 그것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변하는 거, 업무 공간을 바꾸는 노력하고 조직 문화 활동을 변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에서 중요한 거고, 그거는 문화예술이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충분한 연구뿐만 아니라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의 공간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만, 그 공간에 변화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것과 연계되지 못하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건설 회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건축학과 이종호 교수님들과 함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축에 대한 연구를 2011년도에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일부가 오늘 지금 이제 소개시켜줄 내용이 최근에 2013년 12월 7일 날 조선일보에서 그 내용을 갖고 기사를 쓰셨어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 회사에서 와서 놀고 먹고 쉬게 하라. 직원들을 창발로 보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에 와서는 일하는 공간이죠. 근데 공간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판교에 있는 NC소프트 판교 사옥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낸 건데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 도서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스파가 있다거나 실내 체육관이 있다거나 어린이집이 있다는 공간, 이런 공간들의 새로운 구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을 했고, 어떻게 직원들의 니드를 반영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기사화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에 대한 연구를 했던 내용 중에 또 일부가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조직의 문화가 조직의 공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조직 문화와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조직 문화와 어떻게 그게 공간적인 내용하고 연결이 있을까 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 공간에 해당되는 어떤 비평이 시도됐던 좀 드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 아르콘 사업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 공간들이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조직의 방향, 창의성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소통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간과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사고를 만들 때 그냥 아무 공간이나 정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무실을 만들어내고 일하는 것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조직의 공간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 아니면 그거에 대한 컨설팅, 그걸 준비하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한데, 지금의 그것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문제의식이고요. 그 부분이 아르콤이 2011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를 했지만 충분한 후속 연구와 그 다음에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교수님이 도와주셨던 부분들은 기업 공간의 역사를 우선 좀 짚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업무 공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연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다 소개를 드릴 수 없고, 일단 기업 업무 공간의 역사를 짚어주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 업무 공간의 역사가 결론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만
근대형 업무 공간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시작된 업무 공간에서 시작된 몇 가지 유형만 나타나고 있고 업무 공간 유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업무 공간이라는 것이 그 전신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게 얼마큼 수월하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좀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런 그러니까 정보통신하고 그다음에 교통의 발달에 대한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가 그 환경의 변화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화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근대형 업무 공간이 생겨났던 얘기, 사람들이 여러 교통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얘기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로 그 조명이 발달하고 해서 많은 큰 건물 안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처음부터 풀어주셨고요. 그게 19세기 말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엔지니어링이 구조적으로 발달하면서 엘리베이터들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일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목표로 했던 점은 효율성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게 조직에서의 목표죠. 조직의 목표가 효율성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공간이 설계되었는데 그런 업무 공간의 설계가 근대적인 관점의 업무 공간이 사실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새로운 그 해석과 비평과 다른 업무 공간에 대한 철학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업무 공간에 대한 역사들이 이제 어떻게 미국에서 아니면 서구에서 시작이 됐고 그 업무 공간에 그 만들어지게 된 그 시대의 배경과 철학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한국적 상황에서 그냥 그 건축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에 맞는 그 공간의 모습에 대한 토론이나 이야기들은 좀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 관점으로 계속 20세기 초까지 이어져서 이런 업무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얼만큼 일하기 편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그거에 맞게끔 사무 공간이나 가구들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그 효율적인데 업무의 기능들이 많아지면서 단순 사무나 경영이나 연구 등 업무의 어떤 기능에 따라 조직들을 좀 세분적으로 변하게 하는 그래서 단순 사무하는 업무 공간과 연구하는 업무 공간을 좀 기능적으로 분리시키는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떻든 효율적인 관점에서의 그 기본적인 그 공간의 니드들은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인터내셔널 코퍼레이트 오피스라고 불리는 국제 양식형 업무 공간이라고 하는 업무 공간이 특징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 업무 공간에서 대부분 이런 형식의 업무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나 아니면 법률 회사들, 도시에 집중되는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업무 공간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업무 공간의 특징들이 그 그림으로 이런 형식을 갖습니다. 안에 그 공동적인 업무의 환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미음자 모양으로 업무 공간이 설계되어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업무 공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무슨 화장실이나 공동 무슨 시설들이 있고요. 미음자 모양으로 책상이 배치되고 있는 이런 업무 공간인데, 이런 업무 공간을 일컫기를 국제 양식형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서는 이런 모양을 갖고요. 이게 대부분의 한국의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무 공간은 이런 업무 공간의 양식을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업무 공간인데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조직 운영 방식이 사실은 큰 변화 없이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공간들이 갖고 있는 그 그림 어떤 그 이 형식들을 지금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형식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공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3일 빌딩을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도심에 있는 업무 공간들은 이러한 그 공간의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양식권 업무 공간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의 뭐 SK 빌딩이나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시도들이 서구의 그 기업 공간에 시도됐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삼포형 업무 공간이라고 부르는 이름인데요.
이 업무 공간은 그 조직론에서 우리가 경영학에서 다루는 그 효율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유기적 유연성에 관심이 갖는 조직들. 이건 뭐냐면 그 테일러리즘이 갖고 있는 어떤 경직된 조직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경영학에서 제시되면서 인간관계에 주목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경영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관계에 집중된 경영 기법이 나오면 공간도 그걸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좀 민주적인 형식의 조직에 좀 조직들이 배포되어 있는 것이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분포되고 있는 그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공간들을 일컬어서 이제 삼포형 업무 공간이라고 이종호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업무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업무 공간이 네모 반듯하거나 이렇게 미음자 모양이 아닌 거죠. 좀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자율성을 갖고 있는 공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공간들의 모습들이 이제 이런 평면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유기적인 좀 생명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이와 동시에 그 다지형 업무 공간이라는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들은 뭔가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업무의 특징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의 공간들의 그림들이 이런 형식을 갖고 있어서 좀 우연한 만남들을 좀 촉진시키고 뭔가 조직 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다지형 업무 공간 안에서 구현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갖고 있는 건축들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지금부터 존재하고 있고요. 이거는 1960년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지금까지도 아까 이 네모 반듯한 건물 형태와 대비되게도 그 기업 형태에서 여러 기업에서 이런 기업 공간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적인 공간들, 그래서 그 층마다 층 간의 연결이나 관계망들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공간의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형식의 다지형 업무 공간이나 아니면 유형성 있는 업무 공간들이 사실 우리 기업에서는 많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이슈도 많고 다양한 경영 기법이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기업 공간에서의 어떤 내용을 보면 효율성이라는 기본적인 단일 잣대에 의해서 조직이 공간들이 설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는 유희형 업무 공간, 캐주얼 오피스라고 이종호 선생님이 부르시는 업무 공간인데요. 이 업무 공간은 조직 내부가 좀 뭐랄까요? 놀이 공간에 가까운 이런 공간들이 한국에서 이슈가 된 거는 뭐 광고회사나 아니면 IT 기업들, 뭐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픽사의 건물들이 한국에서 보여지면서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갖고 있는 좀 자율적인 공간의 모습이랄까, 좀 편안한 모습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좀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영향을 준 거죠. 이런 그래서 캐주얼 업무 공간들에 대한 이 도전이 한국에서 시작되는 것 같고요. 이런 업무 공간들이 최근에 IT 교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은 주로 90년대 이후에 여러 건축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업무 공간 특징이 아까 네모 반듯한 공간이 좀 더 발달을 해가지고 업무 공간이 뭔가 좀 이렇게 카페 같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선생님께서 표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면 변화 단계들이 있는데 근대형 업무 공간에서 효율형 업무 공간으로, 그다음에 조직 대응형 업무 공간으로, 그다음에 국제 양식형 업무 공간으로 변화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근대형 업무 공간에서부터 국제 양식형 업무 공간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쉬운 거는 한국 기업의 어떤 변화들이 여러 조건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도시와 교통의 발달, 업무의 개량화, 업무의 스마트한 분화, 주주 자본주의 강화 같은 이런 요소들이 한국 기업에는 적용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에 적용되는 공간 양식들이 드러나는 데 비해서 아직도 인지 심리학이나 삼인주의, 클러스터 형상, 창의성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충분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나라 업무 공간에서는 삼포형이나 다지형이나 유희형의 업무 공간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적인 업무 공간이랄까 좀 더 창의적인 업무 공간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생각해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좀 논의가 더 치열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논의들이 기업 안에서 있을 때 뭔가 기업 공간에 대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의 필요성은 공간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그냥 기업, 내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들이 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서로 공유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알콘 프로젝트의 하나의 중요한 지금 그 목표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좀 실행 프로그램의 교육 차원에서만 좀 집중되는데 이런 차원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건축가랑도 어떻게 같이 좀 노력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다양한 성격의 기업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목표의 기업들이 등장하는 것에 동시에 그에 맞는 업무 공간의 다양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그 기업들 현장들 가서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NHN이랄까 NC소프트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에 가가지고도 NHN에 가가지고 그 공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존 공간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공간들을 설계할 때 이제 재밌는 게 이거를 이제 설계하신 분들이 UX라고 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담당하는 디자인 그룹들이 이런 거에 설계를 하고 조직원들의 어떤 니드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건축가나 아니면 건설회사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조직원들의 니드가 반영돼서 건축으로 연결되는 흐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도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참여하는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원래 테헤란로에 건물이 있고 청담동에서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테헤란로에 갔다가 이제 제주에 굳이 건물을 사옥을 짓게 된 동기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추구하는 즐거운 변화라고 하는 조직 목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즐거운 어떤 시도들에 대한 변화에 걸맞는 자기 사옥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요. 지금 이미 제주에 있는 건물도 굉장히 건축에 대한 그 건축상을 받을 정도의 의미 있는 건물이지만 새로 짓고 있는 또 사옥, 두 번째 사옥이 제주 사옥이 있는데요. 그 사옥에서는 좀 더 조직원들의 내부적인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건물을 짓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그 기존의 한국 기업에서 있지 않았던 업무의 공간에 대한 설계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시도들이 이걸 설계하시는 분 아니면 건설회사의 목표를 넘어서서 조직원들이 자기 공간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나라 기업의 새로운 철학에 맞는 공간들이 설계되는 방향을 좀 더 확고히 하고 그런 방향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르코움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지금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이런 흐름들을 이 공간의 설계에 영향을 주고 공간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르코움의 향후 방향은 문화예술 실행, 교육 실행이나 내부 조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간의 변화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그 조직 내부의 변화들, 그리고 꼭 기업이 아니어도 하자센터처럼 좀 창의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들의 공간들이 지금 어떻게 설계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걸 나름대로 이제 평가하고 성찰해서 의미 있는 한국적 방향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번에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연구했던 내용들을 공유했던 내용들이고요. 곧 이어서 8번째 이야기로는 창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직 문화를 했던 연구 내용들을 다음 이야기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가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아르콤이 같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고 같이 그 도움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비전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8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